안녕하십니까. 자, 2022년 1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소띠분들 여기 보시면은 현재 그 2022년 양력으로는 2022년 1월달이지만은 그 띠운세 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 보니까 2021년 12월로 보셔야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신축년 신축월이 됩니다.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신축년 한 해가 삼재의 그 마지막 나가는 그 출삼재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. 삼재의 그 마지막 달이 되겠네요. 자, 이럴 때 한 달 동안은 조금 더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통상 삼재 같은 경우에는 덜삼재가 흉의가 크고 흉의가 약해지면서 삼재가 끝난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마지막 남은 한 달 조금 더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한 달 만드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통상 이 삼재가 드는 이런 시기에는 은행에 조금 주의하고 행동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, 그 문서를 취득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통상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시기도 합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1월달 한 달 동안의 오른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? 신축년 신축월이죠. 띠운세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2월로 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런 거 참고하시기로 하고요. 자, 1월달 월운세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적으로 화개살입니다.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그 토의 기운이라 가지고 감추거나 저장하는 역할이 기본일 수도 있겠고, 기존에 그 하던 일들은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마무리하는 것이 조금 유리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12신살이 화개살인 이런 기운에서는 다소 좀 정신적인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로 종교나 철학, 교육 아니면 출판, 문화 같은 다소 좀 정적이고 지적인 일에 그 관심도 많고 또 능률도 오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다소 좀 답답한 그런 기운이 좀 많은 시기지만은 그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일을 추진하는 것은 별로 유리하지 못한 그런 시기로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화개살 기운에서는 그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수도 있겠고, 또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특히 그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 그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이런 시기에 그 화해를 하거나 아니면 재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겠지만은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. 본인 하기에 따라서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네요. 자, 이번에는 그 2022년 신축년 신축월입니다. 1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2세 62세 되시는 분들 신축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수에 해당하십니다. 천지동이 함께하고 12운성으로는 양지에 속하네요. 이 천지동 같은 경우는 정관도 지도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보시면은 그 태어나신 해가 신축년인데 그죠? 1월달 한 해가 이렇게 신축월입니다. 이렇게 천간도 같고 지도 같은 이런 경우가 천지동이라 가지고 자신을 나타내는 기운인 이 신축은 그 가장 중요하고 유일해야 되는 그런 기운인데, 자신하고 똑같이 이렇게 신축이 온 이런 경우에는 진짜와 가짜에 대한 시비도 생길 수 있겠고, 가까운 친구나 연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유혹으로 인한 함정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된다고 하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. 때로는 그 뜻하지 않는 경쟁자가 나타나 가지고 곤란한 상황을 맞기도 하는 것이 이 천지동 기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양지에 속합니다.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 모태에서 막 잉태해 가지고 길러지는 그 정도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해결하기는 좀 힘에 부치는 그런 운세일 수 있겠고, 약간은 스스로 어떤 일을 해결하기에는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시기지만은 행운도 있고 또 주변의 보살핌이 상당히 큰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작은 일들은 뜻하는 대로 성과도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그 크기가 조금 미약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 희망에만 머물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와 인연도 조금 약하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좀 부족한 그런 시기니까 가까운 사람들 간에 화목에는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. 14세 74세 되시는 분들 기축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수에 해당하십니다.
자, 12운성으로는 묘지에 속하네요.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화개살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어떤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다음을 위한 좀 준비를 하면 좋은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하시던 일들 조금 마무리하고 그 결실을 좀 거둬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, 다소 좀 위축되고 물심양면으로 좀 답답하고 좀 지지부진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겠지만은 스승의 기분으로 차분히 보내는 그런 여유와 좀 지혜는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까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좀 보살피고 도우는 우애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26세 86세 되시는 분들 정축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자, 역시 12운성 묘지죠. 이 묘지 같은 건 어떻습니까? 어떤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스승의 기분으로 조금 준비를 하면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장이나 하는 일에서 부침도 생길 수 있겠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도 조금씩 따르는 그런 기운이니까 현상 유지를 목표로 차분히 보내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38세 98세 되시는 분들 얼축년에 태어나셨고 청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자, 천간에 충이 오고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. 이 천간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여기 을목하고 여기 신금이 이렇게 얼신충이 됩니다. 이렇게 천간이 충이 되는 이런 시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기지만은 스스로 자기 마음 조금 달랠 수 있으면은 별 문제 생기지 않는 그런 기운이니까 오히려 자극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12운성은 쇠지에 속합니다.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그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의 의를 받는 원로 역할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높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자랑하는 시기라 가지고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하는 일에서 투지가 조금씩 부족해지는 그런 기운일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금전상으로 어려움도 조금씩 따를 수 있겠고 또 돈도 잘 모이지 않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조금씩 신경이 가는 그 정도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50세 110세 되시는 분들 중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소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 관대지에 속하네요.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노련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열정적이고 부지런해 가지고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직이 바뀌는 등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겠고요. 모든 일에서 활기가 넘치고 또 잘 풀려나가는 좋은 운세이지만은 모든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자신의 그 자만심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 이 일을 경솔히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장운이 좋아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할 수 있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겠고, 특히 그 여자분들은 남편이 상당히 그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2022년 1월달 한 달 동안의 그 소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5일날 연살의 원진이고요. 17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연살의 원진입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.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 가지고 어느 정도 사치도 즐길 수 있겠고 또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의 기회도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원진이 함께하네요.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이 도화살 기운에서는 풍류와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하는 일을 좀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옷을 벗는 동작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건강 이상이나 수술 같은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다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하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되면은 자칫하면 어떻습니까? 미투 사건까지 연루될 수 있는 그런 운세도 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런 날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
소개팅을 할 그런 계획이 있는 분들은 다른 날로 바꿔서 약속 잡으시는 지혜가 좀 필요한 날이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6일 날입니다. 월살의 충이고요. 자,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30일도 역시 월살의 충입니다.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축살이라고 합니다. 고축살이다 보니까 우울한 기분도 들 수 있겠고, 옛날에 잘 가던 곳을 찾아보고도 싶은 그런 울적한 기분이 드는 그런 하루가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네요.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월살 기운에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모함이나 좌천, 명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도 따르기 쉽고요. 부부간의 불화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별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지나친 그 욕심과 계획성 없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하거나 실패를 맛보기도 하겠고, 또 다른 사람들과 금전 문제로 구설수나 관제수도 보이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8일 날입니다. 장성살의 삼합이고요. 그 다음에 20일도 같은 기운입니다.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는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다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.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.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, 이런 분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가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운세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, 취직, 영전 등의 영광도 따를 수 있겠고,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좋은 계기도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재물도 풍부하고, 특히 그 미혼자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배필이나 짝을 찾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9일 날입니다. 반한살의 육형이고요. 21일도 같은 기운입니다.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애우를 받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현역에 있을 때보다 조금 덜 일하고 오히려 그 대우나 보수는 더 나은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는데,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.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현실 도피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게을러지거나 지체 현상도 따르기 쉽고, 특히 그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건강관리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문제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11일 날입니다. 육해살의 방합이고요. 그 다음 23일도 같은 기운입니다.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하루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네요.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.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가 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힘든 일을 성취시키거나 또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하루가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들어는 그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한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 가지고 자신의 힘을 확장시키거나 권력을 잡기도 하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겠고요. 한의학이나 침술, 역학, 철학 같은 이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각광받는 좋은 하루가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그 2022년 1월달, 양력으로는 그 이민년, 이민월이지만은 그 음력으로는 신축년, 신축월이라고 그랬죠. 아직은 그 2021년 12월로 보셔야 됩니다. 한 달 동안에 소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